대한민국 역사상 인문학이 가장 흥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2011년을 빼놓고 인문학 열풍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문학 관련 서적들이 서점 베스트셀러를 차지했고, 기업은 인문학자를 초청해 특강을 여는 등 인문학 인재를 키워내려고 여러 방안을 강구했죠. 이런 인문학 열풍의 배경에는 애플 창립자 스티브 잡스가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 2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됐고, 인문학이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인문학 열풍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인문학 인재가 환영받았던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지금, 인문학 열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인문학이 외면받는다는 말조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위기에 처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에서는 인문학과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철학과는 2011년 80개에서 2021년 60개로 25%나 감소했고, 입학 정원은 같은 기간 동안 40% 줄었습니다. 그 사이 챗GPT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과학기술 중심의 실용학문이 각광받게 됐고, 인문학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인문학을 찾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으로 생겨나는 혼란 역시 인문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문학, 철학, 역사 등 인간 근원의 문제를 탐구하는 인문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은 인문학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100년 넘게 코어 커리큘럼이라는 필수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커리큘럼에는 프런티어 사이언스라는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컬럼비아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과학적 소양을 배울 뿐 아니라 과학이 가져오는 여러 혼란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이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인문학을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일상에서 보다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문활동가와 수강생을 연결해주는 인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이거든요. 제가 재직 시절에는 이제 영상을 쭉 해왔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매개로 이제 인문 멘토링을 했죠. 인문활동가는 멘토로 활동하며 자신이 탐구한 영역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지역의 아동센터, 그러니까 초등생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한 분들이 만학도로서 공부를 하는 야간학교, 그런 곳에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배움을 얻는 건 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함께 인문학을 배우고 연구하며 사회의 인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죠. 여기에 지역의 여러 생활문화시설도 참여해 공간을 나눠줍니다. 덕분에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 평생학습관, 지역서점, 공연장 등에서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서관은 저마다 지역 특색에 맞춰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지난해에는 전국 300여 개 도서관이 함께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탐방을 하거나 후속 모임을 만들어 수강생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심화 인문 프로그램 지혜학교도 있습니다. 역사 속 삶의 지혜, 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같은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으며, 인문 교양 학습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문학에 접할 수 있도록 인문 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인문 360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 360도에서는 영상 아카이브 작업도 하는데,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의성을 반영한 큐레이션도 제공하고 있죠. 2023년 큐레이션 대주제는 인간다움으로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를 탐구해 나갔습니다. 그럼 이 모든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문 360도 콘텐츠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인문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데, 강사나 시설은 3월 말부터, 수강생은 6월부터 인문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인문학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인문학이 서서히 일상에 스며들게 되겠죠. 올해는 인문학을 가까이 하며 더 나은 삶을 향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